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영국 고등학생들의 자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학업 부진이나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영국 교육을 떠나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현상의 시작은 영국의 한 고등학교의 아시아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체인버스 고등학교는 매년 특별한 문화체험 여행을 떠나왔는데요. 이번엔 모건 교장의 파격적인 결정으로 한국이 선택되었습니다. 처음 학생들은 한국은 위험하다, 북한과 전쟁 중이지 않나, 음식도 못 먹을 거야 라는 편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경험한 한국은 상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로봇 안내원, 거리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밤에도 안전한 서울거리, 그리고 믿을 수 없이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학교 급식까지.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 여학생 알렉산드라 하트필드는 한국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한 후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영국 학교를 자퇴하고 한국 국제학교에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알렉산드라의 선택은 단지 한 학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그녀의 경험이 퍼지자 영국 전역의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교육부는 공식 대응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미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한국 수학여행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파장이 난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 될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라 하트필드예요. 저는 영국에서 둘 다 교사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저녁 식사 때 부모님은 학교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아버지는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일하세요. 교사 가정에서 자라면서 저는 항상 영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믿어왔어요. 저는 좋은 학생이고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전통이 있어요. 매년 우리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요. 보통은 유럽이나 북미를 방문해요. 안전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나라들이죠. 사람들이 영어나 우리 언어와 비슷하게 들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우리는 모두 학교 체육관에 모여 어디로 갈지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프랑스나 아마도 미국을 희망했죠. 에버렛 모건 교장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서셨어요. 체육관은 그분이 목을 가다듬자 조용해졌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올해 학교 여행이 유럽이나 북미가 아닌 아시아로 갈 것이라고 발표하셨어요. 체육관은 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시아라고요? 우리는 전에 아시아에 간 적이 없었어요. 저는 주변의 그부들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일부는 실망이 보였어요. 제 배는 불확실함으로 조여들었어요. 몇 분 후 모건 선생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알려주셨어요. 한국 또는 독일이었죠. 독일은 우리에게 친숙한 유럽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됐어요. 곧바로 주변에서 목소리들이 올라왔어요. 뒷줄에서 토마스가 독일이 당연히 안전하고 친숙하다고 소리쳤어요. 다른 학생이 한국은 위험하며 전쟁 문제가 있는 분단 국가라고 외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북한과의 긴장 관계에 대한 짧은 뉴스 보도에서 왔어요. 그곳은 문제로 가득한 먼 곳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안 하는 제 친구 에밀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방은 점차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실제로 서울의 밤거리가 우리가 매일 총기 사건에 대해 듣는 곳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했어요. 체육관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모두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투표했을 때 절반의 학생들은 한국을, 절반은 독일을 선택했어요. 최종 결정은 모건 선생님께 맡겨졌어요.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어요. 우리는 며칠 동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체육관에 모였어요. 모건 선생님은 결정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먼저 그분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학교 급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음식들을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고급 호텔 뷔페에 있을 법한 식사를 봤어요.
소갈비탕, 신선한 채소, 잡곡밥, 과일, 심지어 디저트도 있었어요. 우리 학교 구내식당에서 얻는 통조림 음식과 단순한 샌드위치와는 전혀 달랐어요. 처음에 일부 학생들은 웃었어요. 하지만 곧 우리는 모두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이는지에 놀라서 쳐다봤어요. 모건 선생님은 이것이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진지하게 설명하셨어요. 교육은 한 나라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다고 하셨죠. 그러고 나서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는 자세한 보고서를 공유하셨어요. 저는 일부 독일 학교들이 여전히 교실에 기술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점심 품질이 사는 곳에 따라 다양하다는 반면 한국은 잘 관리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의 교통은 훌륭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가장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안전했어요. 결국 한국이 우리의 목적지로 선택됐어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들은 걱정스러워 보이셨어요. 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음식이 너무 이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한 달 후 저는 저 자신이 그부들과 함께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뛰었어요. 영국에서 우리의 학교 일과에는 종종 안전훈련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인터넷은 느렸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학교 건물에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갈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무언가가 이 여행이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영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창 밖으로 바라봤어요. 한국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알렉산드라와 그부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감명을 받았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지문과 얼굴 인식을 사용해서 몇 초 만에 절차를 완료했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 과정이 30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공항을 나서면서 알렉산드라는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공항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웹페이지가 로딩되었어요. 그녀 옆에서 토마스는 이미 공항 앱을 다운로드해 한국어 문구를 번역하고 있었고 에밀리는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이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여러 언어로 정확한 방향을 안내했어요. 알렉산드라는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의 혼란스러운 경험과 비교하며 이곳의 효율성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 가이드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알렉산드라는 가이드의 전문성과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는 한국의 역사와 서울의 발전 과정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학생들은 처음에 가졌던 긴장감이 점차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한국의 첨단 기술에 놀랐습니다. 로봇 안내원들이 사람들이 분실물, 화장실, 그리고 교통 옵션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무료로 강력한 와이파이가 모든 곳에서 이용 가능했고 이로 인해 알렉산드라는 마치 미래적인 도시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로 가는 버스 여행 동안 알렉산드라는 영국의 혼잡한 도시 풍경과 완전히 다른 질서, 정연한 도로와 깔끔한 건물들을 창밖으로 바라봤습니다. 넓은 도로, 정돈된 방식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들, 모든 거리에 있는 QR코드 표지판,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구역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발전했는지 보여주었어요. 밤에도 거리는 불빛으로 밝았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배려를 보이며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특히 영국에서는 안전 문제로 밤 외출이 권장되지 않는 것과 달리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다는 점에 감명을 받았어요. 알렉산드라의 친구 중 한 명이 서울의 밝게 빛나는 거리를 지나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믿을 수 없다고 속삭였어요. 알렉산드라는 창문에 코를 대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은 집에서 이렇게 늦게 나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다른 그분은 길거리 음식 카트 주변에 모인 10대들 그룹을 가리키며 그들이 정말 재미있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밖에 나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알렉산드라는 이것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그녀는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사는 위험한 장소를 상상했어요.
대신 그녀는 영국에서 익숙했던 것보다 몇 년 앞선 기술을 가진 현대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반짝이는 도시를 지나 호텔로 향하는 동안 알렉산드라는 결국 이 여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알렉산드라와 그부들은 전통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알렉산드라는 오래된 옷을 입는 것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단 화려한 한복을 입고 웅장한 궁궐 건물들 사이를 걸어보니 그녀는 마치 한국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의 안내원이 그들에게 한복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는 한복의 각 부분과 색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계절과 신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이 복잡한 문화적 코드에 매료되었어요. 영국의 교복이 단순히 통일성과 규율을 위한 것이라면 한복은 철학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은 분홍색과 연두색 조합의 한복이 젊은 미혼 여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세심한 문화적 표현에 감탄했어요. 경복궁 견학 중에 그들은 수문장 교대 의식을 보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화려한 전통 복장을 입은 수문장들의 정확하고 위험 있는 동작에 감탄했어요. 이 의식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버킹엄 궁정 근위병 교대식과 비교하며 각 나라가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생각했어요. 문화적 자부심이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친구가 카메라로 의식을 찍는 동안 알렉산드라는 그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한복의 밝은 색상, 섬세한 자수, 그리고 바람에 나부끼는 치마의 모습은 단순한 옷 이상의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문화적 예술 형태였습니다. 궁궐에 있던 다른 외국 관광객들도 한국 전통 의상이 너무 아름답다며 감탄했어요. 그 후 학생들은 광장시장과 야시장을 방문해 한국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떡볶이, 어묵, 빈대떡, 호떡, 그리고 꽈배기를 맛보았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맛있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한 음식 노점에서 한 할머니가 떡볶이를 먹고 있는 알렉산드라를 발견하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알렉산드라가 외국 학생인지 물어보며 음식이 입맛에 맞는지 물었습니다. 너무 맵다면 이것을 한번 먹어보라며 서비스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친절한 미소와 사려 깊음이 알렉산드라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조금 맵지만 정말 맛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매운맛 때문에 약간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작은 컵에 담긴 달콤한 식혜를 건네주었어요. 그녀는 이것이 매운맛을 완화시켜줄 거라고 말하며 알렉산드라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용감하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감사히 음료를 마셨어요. 그녀는 배운 한국어 문구를 시도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그녀는 알렉산드라의 한국어가 매우 좋으며 빨리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그부들이 그녀가 먹고 있는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 주변에 모였어요. 곧 그들은 모두 시장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외국 학생들과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기뻐하는 친절한 상인들과 교류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이전에 불평했던 한 소년이 이런 종류의 음식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는 실제로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음식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상하고 불쾌한 대신 한국 음식은 풍미가 좋고 흥미로웠으며 분명한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졌어요. 다음 날 알렉산드라와 그부들은 한국의 최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하나를 방문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그들은 국제수학대회, 아시아과학대회, 그리고 국제 AI 챌린지에서 받은 트로피와 금메달, 은메달로 가득 찬 전시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학교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한 교장 선생님은 이 학교의 독특한 교육 철학을 설명했어요. 그는 단순한 암기나 시험 점수가 아닌 비판적 사고력과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이 학교가 최신 기술을 어떻게 교육에 통합하는지 놀라워했어요. 각 교실에는 디지털 스마트보드, 태블릿, 3D 프린터가 있었고 학생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활용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로봇공학 실습실이었어요. 그곳에서 고등학생들이 자율주행 드론과 인공지능 로봇을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는 대학 수준의 과제였어요.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발표를 칠판에서 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은 복잡한 함수와 미분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 접근법이 단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모델링과 기계학습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렉산드라는 그녀가 영국에서 알고 있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달았어요. 교실에서의 토론과 상호작용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각 학생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업 후 학교 구내식당은 다시 한번 한국의 청결함과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내식당에 들어서면서 알렉산드라는 호텔 뷔페를 연상시키는 깔끔하게 정돈된 음식에 놀랐어요. 스테인리스 스틸 트레이에 잡곡밥, 갈비찜, 된장국, 계절 채소, 과일, 그리고 요거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단순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구성된 영국 학교 점심과는 매우 달랐어요. 한국 학교 급식은 각 학생에 대한 배려와 고려를 보여주었습니다. 모건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나라의 증거였고, 그 순간 알렉산드라는 한국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어요. 알렉산드라는 구내식당 줄에서 트레이를 채우면서 에밀리에게 이것이 학교 음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에밀리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자신들의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날에 질척한 피자와 감자튀김을 먹는다며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채소와 반찬이 있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한국인 학생 가이드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한국 정부가 건강한 음식이 더 나은 학습을 돕는다고 믿으며 한국의 모든 학교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하는 영양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한국 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즐겁게 대화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분위기는 학생들이 종종 음식 품질과 양에 대해 불평하는 고향의 학교 구내식당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나중에 모건 박사와 이야기할 때 알렉산드라는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르다고 관찰했어요. 교수법, 교실의 기술,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등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학생들이 단지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미래의 과학자와 지도자로 대우받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모건 박사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여행에서 모든 학생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어요. 교육은 단지 건물과 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젊은이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미래를 준비시키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날이 지남에 따라 알렉산드라는 한국에 대한 그녀의 이전 생각들이 얼마나 좁고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뉴스와 일부 부정적인 보도에서 형성된 한국의 이미지는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진 교육 시스템,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회 인프라, 그리고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문화였어요.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여행 일기에 매일 밤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찰이었지만 점차 더 깊은 성찰로 변해갔어요.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저녁 그녀는 호텔 근처 카페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세계 문제, 기후변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이 학생들의 글로벌 시각과 깊은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단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꾸기 위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은 위험하다거나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깨끗한 공항, 빠르고 효율적인 출입국 시스템, 질서 정연한 도시 풍경, 그리고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들이 이러한 편견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이 학교 여행에서 단순한 학문적 지식 이상의 것을 배웠어요. 수업, 다양한 활동, 그리고 직접적인 문화 경험을 통해 그녀는 교육이 단순히 공식이나 교과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사회 질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한 나라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그녀는 영국의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미래 방향을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알렉산드라는 모두의 태도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차렸어요. 알렉산드라는 옆에 앉은 에밀리에게 우리 모두가 이곳에 오는 것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제이콥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사일을 볼 것이라고 확신했고, 루시는 여기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달 동안 먹을 충분한 간식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통로 건너편에서 제이콥은 자신을 변호했어요. 그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곳은 놀랍다며 오늘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봤냐고 물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미적분을 이해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루시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음식이 믿을 수 없이 좋다며 집에 돌아가면 김치가 그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냐고 덧붙였어요. 알렉산드라는 미소를 지으며 서울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불과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그들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감사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생각에 잠겨 우리 모두가 거꾸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한국이 어떤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 뒤 좌석에서 듣고 있던 모건 박사는 그것이 여행의 요점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는 세상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작고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람으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작고 우리가 세상의 작은 구석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배우고 경험할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크다고 설명했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 알렉산드라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는 영국 고등학교를 떠나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자를 받고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와 시험을 치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녀는 이미 새로운 삶에 대한 불타는 열망과 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날 밤 알렉산드라는 부모님과 긴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걱정과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그들은 딸이 낯선 나라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라는 차분하게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 특히 한국의 안전성과 교육 수준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천천히 그녀의 열정과 결단력에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통화가 끝날 무렵 그들은 알렉산드라의 결정을 지지하겠다고 말했고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변경이 아닌 그녀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 결정은 단지 한 사람의 선택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가 폐쇄되는 증가하는 문제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진정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을 반영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알렉산드라는 호텔 침대에 누워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 여행이 가져다준 모든 경험과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거리의 따뜻한 불빛들,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을 사는 사람들, 골목에서의 조용한 대화들, 이 모든 순간들은 한국이 단지 이상한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각 학생을 소중히 여기고 풍부한 인간적 온기를 가진 혁신적인 교육 국가라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알렉산드라의 학교 여행은 단순한 해외 경험 이상이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 그녀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결정했고 영국, 한국, 독일과 같은 나라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글로벌 관점을 구축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래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 진실을 발견한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국가나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아침 그녀가 여행 가방을 싸면서 알렉산드라는 기념품으로 산 작은 도자기 마스크를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학생으로서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영국의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져 이 여행을 상기시켜줄 거예요. 에밀리는 그들이 호텔 로비로 짐을 끌고 갈 때 집에 갈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예스와 노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집에 가서 돌아올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박사는 우연히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이 여행을 계획했을 때 그것이 학생들의 눈을 뜨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길 바랐지만 누군가의 인생 경로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최고의 교육이 항상 예상하는 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모건 박사가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들의 버스가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알렉산드라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다시 만나자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녀는 이것이 한국 모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